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소식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좁혀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전 거래일 때는 CPI라든지 그런 주요 경제 지표를 기다리면서 혼조였지만 CPI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게 좀 피크아웃인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피크아웃이라면 국내 증시도 저평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이어봤었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앵커님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지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평 같은 경우는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멍드는 반도체라고 지어봤고, 꾸준하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PI가 발표됐고 뉴욕 시장이 혼조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발표 시간까지 본단 말이죠. CPI가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뉴욕 시장 개장 전에 발표가 됩니다. CPI가. 그러면 우리는 뉴욕 시장 매매를 할 때 CPI 발표 결과를 보고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충분히 보였고 쉬어가는 와중 속에서 CPI 발표를 보고서 약간 좀 약보합권 마감을 했죠. 좀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밀리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모습이고, 반도체 관련 종목도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이런 종목도 약세 보였고, 뭐 AMD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으로 낙폭을 기록을 했고,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등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약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CPI 발표를 보고 뉴욕 시장이 밀렸을 때 어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크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 국내 시장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CPI가 발표가 돼가지고 기준금리를 12월 FOMC에서도 25bp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종목들이 이제 혼조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한 주평을 치열한 눈치 싸움 속 트럼프 대통령 관련 종목을 계속 살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종목들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소외받던 종목들을 살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보였는데, 일단 제가 뉴욕 시장을 확인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고 일부 차익을 했는데, 차익을 하고 나온 자금을 아직은 반도체로 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만에다가 뭐 중국에다가 GPU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대만 TSMC 입장에서도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2나노 이하의 공정을 좀 생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둘이 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2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이 되니까 증설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증설을 딱 진행을 해놓고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중국한테 수출하지 말라고 때리니까, 괜히 미국에 증설하고 있는 공장 설비 내에서는 2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발언. 저는 정말 그 미국과 대만 간의 치열한 이 반도체 싸움에 이제 새우들만 등이 터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새우 중에 가장 큰 새우가 좀 삼성전자인 것이 좀 아쉽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PBR이 이제 거의 1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1.2였다가 주가가 추가적 하락이 나오니까 PBR 1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참 우리 시청자분들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을 잘 해드리는 편인데, 이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 펀더멘탈은 사서 물려도 홀딩할 수 있겠다라는 반증이지, 이 PBR 1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사야 된다는 의무감은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해가지고 일정 비중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는 추가 매수 의견보다는 홀딩하셔도 된다, 믿고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삼성전자를 한 주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삼성전자를 한 주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12개월 이제 PBR이 1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펄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만큼 실적 기대치도 떨어지니까 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원래 HBM 관련 기대감이 있을 때 12개월 선행퍼가 8, 9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12개월 선행퍼가 1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퍼가 올라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주가가 떨어진 것 이상으로 실적 기대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퍼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시장이 밀려야지 국내 시장이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국내 시장에 온전하게 모든 투자 비중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욕 시장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저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의 뷰는 다음 주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번 CPI 발표에 따라서 투자분들은 시큰둥했지만 이제 뉴욕 시장에서 혼조세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심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가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렇게 차세대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던 차세대 다시 주력 섹터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섹터들은 언제 사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암호화폐, 로봇이나 원전, 조선이나 방산처럼 최근에 3, 4분기를 이끌었던 섹터를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관련주들은 좀 차익이 나오고 반도체는 아직 안 사는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예정되어 있고요. 유망한 섹터와 관련된 매수 타이밍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 엔터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장품이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관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에 좀 타격을 입는데 또 엔터 쪽에서는 증권사에서 좋게 보고 있고 오늘 또 JYP와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나눠본 바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과연 엔터가 관세를 영향을 벗어나겠지만 얼마나 벗어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미국이 약간 그런 편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말 위협이 강하게 될 것 같으니까 관세를 뭐 50에서 60%, 100%까지 이제 매겼죠. 그 다음에 일부 품목들은 기본 품목이 10에서 20%로 매기겠다라고 계획을 해놓은 상태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관세 비율은 발표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든가 미국의 성향을 봤을 때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협하는 혹은 자신들로 인해 정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섹터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자신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섹터는 관세를 줄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10에서 20%인데 적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물량을 많이 사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를 때릴 때처럼 너네 너무 우리한테서 이익을 많이 챙겨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ODM이나 이런 OEM이나 ODM 기업들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하거든요. 단순하게 제조를 해서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뭐 15%, 20% 이상 나오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뭐 전기차나 뭐 리튬이나 2차 전지 이 정도는 구체적인 관세 수치가 나왔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베이스 값은 나왔지만 세부 항목은 안 나왔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영업이익률을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판단하는 품목들은 관세비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그렇게 약세를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엔터 관련 종목들은 관세 영향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 정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JYP만 유일하게 미국에서 현재 아이돌을 모아서 신규 아이돌을 내놨는데 소리 소문 없이 뉴스가 없습니다. 뭐 미국의 뭐 아메리칸 아이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러던 와중에 SM이나 하이브에서 경영권 리스트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왔죠. 물론 이 에스파의 모 멤버께서 연애를 하면서 정말 과대납폭 기록을 했고
헤어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YG 엔터 CEO 양현석 대표의 경영권 리스트, 그 다음에 어떤 마약 뉴스 이런 것들 나왔다가 그런 것들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어요. 바닥을 다지다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중국발 이제 중국향 경기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미국과 중국 간에 다시 한번 반도체 굴기라든가 이런 다툼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는데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다가 엔터는 화장품에 비해서 관세 부담이 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죠. 그 다음에 JYP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의 강세는 사실 JYP의 실적보다는 이 미국향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 이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과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 나왔어요.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들마다 앞으로의 스테이키즈 같은 거에 재계약 리스크, 그 다음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컴백 기대감,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방탄소년단의 이제 완전체 활동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맞지만 가장 큰 기대감은 엔터는 중국향 관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JYP 엔터 실적 발표도 16시죠. 정규장 마감하고 발표를 했고 엔터 관련 종목도 사실 어제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 대비 과대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면도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JYP 엔터의 시간에 호실적 발표 덕분에 오늘 엔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참 탑픽으로 JYP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하이브랑 SM을 좀 꼽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미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10일별 선행포가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하이브는 20이 넘어요. 그 다음 SM 같은 경우는 16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종목은 SM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뉴진스와의 마찰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괴념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요 리스크만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은 JYP 엔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저는 SM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단기적인 변동성 좋아하신 분들은 하이브 보시되 이 뉴진스와 어도 간의 소송 리스크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를 피하는 방법 두 가지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상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AI 소프트웨어 보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합이 잘 맞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 CEO가 행정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네이버까지도 좋은 실적을 발표해줬죠. 정말 2분기랑 3분기랑 다른 게 실적 개선도 해줬지만 이 AI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우리가 처음 봤죠. 아니 AI에다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런 분위기였다 한다면 3분기에는 요 정도 실적도 잘한 것이고 이 글로벌 전방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접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투심을 개선시켜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내 네이버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투심이 얄궂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이버 실적 발표를 열어보면은 분기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상반기는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이버가 이런 실적을 발표해도 다른 종목들은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에서 50% 이상 실적 향상을 보여주는데 네이버는 왜 10에서 15%밖에 실적 향상을 못 보여주지?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3개 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10%,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네이버도 정말 잘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독형 서비스인 챗 GPT랑 하이퍼 클로버 X의 품질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료판 챗 GPT랑
이제 돈을 주고 이용하는 유료형 챗GPT는 확실하게 성능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하이퍼 클로버 X도 이건 유료판이죠. 무료판은 클로버 X입니다. 근데 이 클로버 X랑 하이퍼 클로버 X 간의 기술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좀 차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도 나왔어요. 대형 기술주보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변동성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팔란티아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들 저는 매매해 볼만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이 실망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가량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16만원, 17만원대에서 눌림목 공략 해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주 같은 경우는 제가 탑픽으로 종종 말씀을 했던 종목이에요. 현대오토웨버도 그렇고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제가 개별 종목을 다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도 호실적이 나오면서도 든든한 전방 기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 당연히 현대라는 전방 기업을 갖고 있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스페이스 X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요. 스페이스 X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 그 우주선 인공위성을 이제 납품을 받습니다. 우리 펠컨 9 발사할 건데 여기다 인공위성 실으실 분들은 우리한테 의뢰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인공위성들을 탑재를 해가지고 발사하는데, 최근에 발사했던 세종 1호의 기술력을 한글과 컴퓨터가 제공을 했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도 괜찮지만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현대오토웨버랑 한글과 컴퓨터 보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AI 시대, 조금 더 AI와 관련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춰서 관련된 종목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손여로 팀장의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HMM 보려고 합니다.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선이랑 방산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해운은 보통 조선이 잘 보일 때 따라가거든요. 근데 조선이 해운이 따라 붙을 때 해운이 따라 붙어야 제가 해운을 소개를 드리는데, 최근에 한 두세 달 봤을 때 조선이랑 방산은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해운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BDI 운임지수가 약간 박스권 중단부보다 살짝 높은 상황이고, 러우 사태나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 운임지수들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해운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은 했었어요. 근데 뭐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었죠. 근데 HM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4,61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잘 발표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MM이 올해 영업이익이 2조를 기록할 건데 커지는 덩치 때문에 주인 찾기가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실적을 못 낼 때는 괜히 주인들이 이거 HMM 사가지고 실적도 안 나는 기업들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HMM을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용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HMM을 사고 싶어 하시는 기업 이제 오너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HMM이 14,000원 부근,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 좀 경영권 인수를 타진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굳이 실적 잘 났을 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박스권 바닥권에 있을 때 좀 몸값이 저렴할 때 사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HMM 같은 경우 매매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쌍바닥 구간에서 눌목 만들면서 어제 호실적 발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시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되고 있고, 기대 수익률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7,000원에서 16,000원대가 가장 좋은 매수가다라고 보고 있고, 좀 매매 잘하신 분들은 16,000원부터 15,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는 19,000원에서 21,000원 사이 잡아보는데 19,000원에서 21,000원 돌파 여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이라든가 흥하해운처럼 중소형주 낙수효과 순환매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팀장님의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관세를 피하는 방법. 하이브와 SM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JYP는 매매 관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오토에버, 한글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로는 조선도 보고 해운도 보자 HMM입니다. 3분기 호실적 운임지수의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계십니다. 팀장님, 오늘 내용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작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